기계제도 열강으로 끝내기 제일 마지막 시간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에서 주로 알아봐야 될 것들은 표면 거칠기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면 거칠기 기호, 이런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이런 지시사항과 거칠기 값의 지시기호라고 해서 이 D 부분에 줄무늬 방향 기호가 들어갑니다. 이런 줄무늬 방향 기호가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이런 기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면 거칠기는 말 그대로 표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냅니다. 부품 가공 시에 여러 가지 표면에 생긴 가공 흔적이나 가공 무늬로 형성된 요철을 표면 거칠기라고 합니다. 표면 거칠기 종류에는 RA, Rmax, RZ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RA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 다른 말로 산술 평균 거칠기라고도 합니다. Rmax는 맥스기 때문에 최대 높이 거칠기, RZ는 10점 평균 거칠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 중심선 평균 거칠기는 평균의 거칠기 값을 나타낸 것이고요. Rmax는 최대 높이와 최소 거칠기의 거칠기 값을 나타낸 것. RZ는 10개 기준선을 기준으로 높은 곳에 산의 위치 5개, 아래쪽에 고래 위치 5개를 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정의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오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공부인의 지시 기호인데요. 여기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기호만 나오면은 제거 가공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거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이라든가 밀링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 버라고 해서 이런 거스러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제거를 여부를 묻지 않는 것은 이런 기호고요. 그다음에 제거 가공을 하는 것은 여기에 줄을 하나 채워줍니다. 이것은 제거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거칠 값들을 여기에다가 알파벳으로 뭐 W, X, Y, Z 이런 것 값들을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거칠기 값들을 비교하는 것 살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동그라미가 나온 것은 주조면이나 제거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W, X, Y, Z가 나오는데요. 알파벳이 Z로 가면 갈수록 정밀한 면입니다. 정밀한 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W로 가면 갈수록 거친 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듬질 기호가 나타난 것은 예전 도면을 보면 이런 다듬질 기호를 썼지만 요즘에는 이런 표면 거칠기 기호, 중심선 평균 거칠기 기호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W는 다른 부품과 접촉하지 않는 면, 그래서 거친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X는 부품과 접촉을 해서 고정되는 면, 그래서 이것은 거친 면, X는 중간 면, Y는 정밀한 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호의 맞물린 면이나 접촉 후에 회전하는 면, 정밀한 면이고요. Z는 초정밀한 면, 아주 정밀한 면, 정밀 다듬질, 랩핑 같은 연삭이 필요한 면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면 거칠기 값의 RA,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 보면요. 이 앞에 숫자들이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정밀하다. 0.2가 초정밀한 Z 값이고요. 그 다음에 W가 25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칠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A, B, C, D, E 이렇게 해서 산술 평균 거칠기 값 이렇게 또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이라고 해서요. 중과 겉줄다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과 겉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중심선 평균 거칠기 또는 산술 평균 거칠기 값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는 알아봤고요. B는 가공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L이라고 하는 것은 레스, 선반의 약자인 선반을 의미하고요. M이라고 하는 것은 밀링의 약자, 밀링 가공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부분에 알파벳 기호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가공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이 D 부분입니다. 이 D 부분은 줄무늬의 방향 기호인데요. 이 표면 거칠기의 방향의 기호 여기 나오죠. 은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런 커터의 줄무늬 방향이 평행한 것입니다. 평행한 것. 그 다음에 이 O자로 나오는 것은 이 수직 직각처럼 이렇게 생겼죠. 커터의 줄무늬 방향이 투상면의 직각입니다. 직각.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키워드, 평행, 직각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X는
화타의 줄무늬 방향이 두 방향으로 교차합니다. 그래 그림과 이런 교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 D 부분에 X가 나오면 그렇다는 거고요. M은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무방향 또는 여러 방향으로 교차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동심원 모양, 중심에 대하여 거의 동심원 모양 살펴볼 때고요. R은 중심 쪽을 향해서 레이디얼 모양, R은 중심에 대해서 거의 반사 모양 또는 레이디얼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레이디얼 이러면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무늬 방향 기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알아봤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된 프로파일의 산술 평균 높이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자, RA죠. 중심선 평균 거칠기, 산술 평균 거칠기 RA가 되겠습니다. 산술 평균 거칠기 R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같은 기호는 없죠. 자,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은 3번이 되겠고요. 이것은 제거 가공을 허락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거 가공 여부를 묻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5번에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금형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 눈금자 이런 것들의 제거 가공 여부를 묻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제거 가공 여부를 묻지 않는 것 정답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에 1번 제거 가공하지 않는다. 8번 주조품 주조품은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 자 2번 이렇게 9번도 마찬가지 자 이런 기호는 없다. 자 여기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에서 가장 매끄러운 상태 이 정답은 1번인데요. 이 앞에 숫자가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매끄러운 상태입니다. 이게 Z를 의미하고요. 여기 A에 들어갈 숫자가 A는 Z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에 이게 Y가 되겠고요. X가 되겠고요. W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장 고운 다듬질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가장 고운 다듬질이다. 자, 여기 연삭기호 여기 오른쪽 15번 보면은 이 B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연삭이 들어간다. 그러면 연삭은 그라인딩입니다. 그라인딩이기 때문에 G 3번이 되겠고요.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한 3개, 4개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선반은 L, 밀링은 M, 드릴은 D, 보링 B 뭐 이런 식으로 줄은 FF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알면은 굳이 다른 모르는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아는 것들을 제하고 나면 그거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 가공 방법에 대해서 잘못 지어진 것 아변은 자 아변 여기 다른 것들은 다 나오는데요.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아변은 롤링의 R자가 되겠습니다. 약호를 나타낸 거 틀린 것은 4번 혼인 가공.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굳이 혼인 가공을 모르더라도 3번 리머 보링 가공 정도만 알아도 4번의 문제를 정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에 B에 들어가는 지시사항으로는 가공 방법이 되겠고요. 거칠기를 표현하는 표시 방법이 잘못된 것 요거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6.3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6.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칠기 값을 지시하는 기호 값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정답을 불러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쓴다라고 생각하실 때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6.3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 자 17번도 표면 거칠기 지시 기호의 기 위치가 잘못된 것은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이 4번도 표면 거칠기는 가공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 면을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거칠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옳은 것은 자 여기에 정답이 1번인데요. 25가 W, 6.32 X, 1.62 Y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갈로 밖에 나오는 것은 대표 거칠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거칠기는 각각의 면에 다 거칠기가 있는데 이런 거칠기를 다 기입을 해주면 도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대표 거칠기로 넣어주고요. 나머지 6.3 거칠기라든가 1.6 거칠기가 지시되는 값들은 도면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자 25가 대표 거칠기인데 25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나머지 여기도 마찬가지 25가 대표 거칠기인데 25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표 거칠기는 갈로 밖에 있기 때문에 도면 안에는 표시를 해주지 않고요. 갈로 안에 있는 거칠 값들이 도면에서 한 개 이상 최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대표 거칠기 값으로 규제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줄무늬 방향기호. 자, X는 자, 여기에 가 부분에 X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 M은 빌딩이 M이 의미하는 것은 줄무늬 방향기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차 또는 무방향, 우선 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잘못된 것 M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 또는 무방향입니다. 평행하다고 하면 이런 식의 기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M은 무방향, 여러 방향, 그 다음에 교차 또는 무방향, 여기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C는 동심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방향 기호는 동심원이니까 C가 됩니다. 여기는 마찬가지 요 C가 의미하는 것은 줄무늬 방향 기호가 동심원이다. 이것은 레디얼 기호죠. 그래서 레디얼 1번. 자, 여기에 방사 모양 이게 레디얼입니다. 그 다음에 C의 설명 동심원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면 거칠기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제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